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국가들에게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미 수출품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상호 관세, 그 적용을 한시적으로 밀어놓은 시한의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이제부턴 개별적으로 당신네 나라는 몇 %의 관세를 내라, 이렇게 편지로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 70%의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고 못 박았는데 아직 본격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우리 정부로선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제대로 트기 위해 대통령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당장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미국으로 떠나는데 첫 소식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저녁 워싱턴 방문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앞서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하고 돌아간 지 일주일 만입니다. 고위급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급하게 출국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We're going to be sending some letters out starting probably tomorrow, maybe 10 a day, to various countries saying what they're going to pay to do business with the U.S.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나흘 앞두고 일부 국가의 관세율 사전 통보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No, I'm not thinking about the pause. 유예 연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각국의 합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유예 만료 시한인 현지 시간 8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결국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최종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JTBC에 여 본부장이 미국 측에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최우선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참여 제안서를 미국 측에 먼저 제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이른바 성실협상국으로 분류받아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벌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미국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 본부장은 귀국 비행편을 확정하지 않은 채 워싱턴에 머물면서 협상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지까지 수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에 이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사후 계엄 문건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이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뤄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우리 부속실의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숨기려고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역시 적법한 계엄 선포가 아니었다고 뒤늦게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문건에 서명을 한 지 사흘 만에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사후 문건에서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소통이 따로 있었을까요?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포착된 무인기에 우리 군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무인기를 날려보낸 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군 사령부 5곳에 경력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민주당은 경력금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치하라며 특검이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북한이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지난해 10월 8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삐라도 담겨 있어 자칫하면 북한의 도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령부 5곳에 각각 경력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론을 보낸 드론사령부뿐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도 군사대비태세 유공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 내외의 경력금을 보낸 겁니다. 국회 국방위는 최근 국방부 재정 관련 부서로부터 10월 8일 낮에 5개 사령부 재정 담당자에게 경력금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력금을 받은 5개 사령부는 군 무인기나 레이더를 관리하는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경력금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한 치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그리고 만약 북한이 대응 도발하면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소식에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경력은 지급 사실까지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 관련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삼부토건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이은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며 흥행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주가 조작을 위해 기획된 것인지 확인하는 건데 저희가 이 포럼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난 뒤부터 포럼을 계획했고 포럼 일정도 원 전 장관의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서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만난 건 지난 2023년 5월 16일입니다. 이후 기재부 등 각 정부 부처는 앞다퉈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날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이 포럼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대기업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원희룡이가 간다, 정부가 나선다, 그런 정보를 갖고 실무자들이 회비를 내고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포럼을 준비했던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원 전 장관과 만난 뒤부터 이 포럼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님하고 제가 정확히 본 거는 2023년 3월 5일이야. 현재 그 포럼 계획한 거는 이제 원 장관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면서 포럼 일정도 원 전 장관의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 회의인가 뭐 큰 그게 있어. 원 장관님 오시면 좋고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계기에 그런 걸 한번 해놓는 게.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들도 줄줄이 동행했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이제 그 공공기관들 있고 해서 그림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은 대기업 현지 법인들도 참석한 대형 행사가 됐습니다. 저희도 재건 담당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아마 이제 국토부 쪽에서 이제 참석을 종료를 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만 빠지면 조금 모양새가 좀 안 좋다 보니. 이 포럼에서 삼부토건은 현지 지자체와 여러 MOU를 맺었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운다. 우크라이나가 요청해서 재건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고 이틀 뒤 삼부토건 주가는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국토부는 포럼 참가를 독려한 일은 없다고 했고 원 전 장관은 입장을 묻는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저희 JTBC는 내란 세력 옹호에 앞장섰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민낯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내란 사태뿐 아니라 고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인권 수호보다는 특정 세력을 비호하려는 모습을 보인 게 확인됐습니다. 그 상황이 담긴 비공개 회의 녹음 파일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먼저 김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상병 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JTBC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1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위원장인 김용원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판단 없이 안건을 종결하는 각하를 주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장님 처분을 그 자체를 취소하라고 권고한다. 인권위의 역사를 지금 이 사건으로 바꿀 만한가. 차라리 각하를 해주는 것이. 인권위 조사관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어렵다고 하자 기각으로 방향을 틉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3명 중 원민경 위원 1명은 기각에 반대했습니다. 3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데도 김 의원은 표결을 강행하려 합니다. 오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조금 쉬었다가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자,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을 실시합니다. 위원장님. 1분 안에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고르라며 압박하더니 결국 원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각을 결정합니다. 표결 1분 후에 표결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회하시고 5시 반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분도 충분히 경과를 한 것 같고 그 기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앞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과 기각 결정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